낙동강물을 사용해서 재배한 쌀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됐다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대 강보 건설 이후 녹조 현상이 심해지면서 전 국민의 밥상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데 먼저 조사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이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낙동강 물을 사용해 기른 쌀 2종을 수집해 분석해본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란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건데요.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를 유발하는 남조류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입니다.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남성 정자수를 감소시키거나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림이 나올 텐데요. 성인이 만약 하루에 300g의 쌀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쌀 2종을 통해 섭취하게 되는 마이크로시스틴은 각각 0.954 마이크로그램과 0.759 마이크로그램으로 미국 정부의 일일 허용치보다 최대 8배, 프랑스 기준보다는 최대 15배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쌀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이유는 뭡니까? 네, 환경단체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세워진 4대강 보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난해 7월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 상류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끈적끈적해 보이는 녹조대가 강 표면을 뒤덮었고요. 그리고 낙동강 하류인 경남 창원의 한 농가에서는 녹조로 인해서 논과 배수로가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환경단체는 4대강 보로 인해 강물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녹조가 심해졌고 이 물을 사용해 기른 농작물에서도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녹조 발생 시기도 많이 앞당겨졌다고 하는데요. 관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물색 또한 날이 좋은 날은 예전과 사뭇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제가 이제 나름 관찰한 보로는 한 4월 중순 되기 전에 벌써 녹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환경단체는 마이크로시스틴이 300도 이상 고온에서도 잘 분해되지 않는 물질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인체 축적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쌀뿐만 아니라 배추와 무에서도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서 재배된 무와 배추에서 100g당 각각 0.185 마이크로그램과 0.113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건데요. 역시 프랑스와 미국에서 정한 일일 허용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시에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기자회견에 나서게 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와 지난 조사를 토대로 하루 식단에서의 총 섭취량을 계산해보면 성인 1인당 최대 1.249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게 됩니다. 네,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부도 농산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만큼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용수나 농산물의 독소 잔류 기준이나 분석 방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식약청이 올해 6월 안으로 이 분석법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이후 환경부와 농림부, 식약청 간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실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는 실태조사뿐 아니라 4대강보 개방을 통해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4대강 보해체 반대와 4대강 제자연화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